안녕하세요. K매거진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외국인들이 한국은 이런 것도 팔아? 한국은 이런 것도 먹어? 라며 아주 신기하고 놀란 표정으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하고요. 상품화란 말을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유형, 우형의 것을 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전 세계가 알아주는 상품화의 천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세계의 한국 문화 소식을 전하는 K드라마스닷컴이 게재한 제목 한국이 다르게 하는 것 3가지의 기사가 의미하는 한국의 차별적인 상품화 종류와 본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트렌드는 해일처럼 일어나 전체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만의 힙스터 문화 뉴트로부터 K-팝 밴드까지 힙한 것과 쿨한 것이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 중에 왕은 양말이다. 귀여운 휴대전화 케이스 외에 최근 유행하는 것 중 하나. 서양 사람들은 평범하게 생각하는 양말. 한국에는 작은 고양이, 물방울 무늬, 그리고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박혀있는 것 등 손님의 눈길을 끄는 다양한 양말 판매점들이 있다. 기사는 흔하디 흔한 양말을 힙하고 쿨한 것들 중 왕이랍니다. 생뚱맞죠? 하지만 정확하게 맞습니다. 바로 기사의 의도를 대표하는 획기적 상품화의 첫 번째 사례로서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양말은 발과 신발 사이에 마찰을 덜고 땀을 흡수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신어도 어차피 바지나 치마에 가려져 디자인이나 색깔에는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런 이유로 과거의 의류 판매점의 한 구석에 매대해 묶음으로 떨이용품으로 발시받던 양말을 새롭고 화려하게 변신시켜 전문 판매점까지 생기는 등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쇼핑에 재미를 줍니다. 상품화의 첫째 요소 기존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흔하고 평범한 기존 물품에 눈을 끌만한 요소를 첨가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거나 판매를 촉진시키는 방법이죠. 그에 대한 예는 주위에 많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화장품에 귀엽고 이색적인 용기와 포장,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이제는 K-팝 아이돌 모습에 전형이 된 검정색 혹은 가죽 재질의 패션 마스크, 영화 기생충의 성공 이후의 짜파구리 제품화 등입니다. 기사로 돌아갑니다. 음식 문화는 이국적이다. 서양에서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는다면 주먹 다짐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소리내지 않고 씹는 법을 배웠고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규범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한국에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으면 맛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끄러울수록 더 좋다. 가위를 사용하여 고기를 자른다. 젓가락처럼 사용하기 편리하고 고기를 깨끗이 잘라주며 칼보다 안전하다. 또 다른 맛으로 삶은 족발, 산낙지, 도토리묵, 성기생선 개불 등이 있다. 감자튀김이 들어간 지루한 햄버거보다 한국 요리를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이 기사는 상품화의 두 번째 요소 무형의 것을 상품화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관광 상품화와 체험 문화가 있죠. 외국인 혹은 서양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자국 문화에는 없는 혹은 반대적인, 다시 말해 특이하고 이색적인 문화와 풍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과 같이 세계에는 과거와 달리 타국에 가면 그곳에만 있는 특이한 풍습이나 의식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을 즐기려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SNS에 올려 자랑까지 하면서요. 최근 대세였던 세계인의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화 올드보이 이후에 한국 산낙지나 육회, 홍어 체험 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어느 정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의 풍습 문화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세계적 문화 강국으로 올라선 우리의 문화가 말 그대로 힙하고 대세이기 때문에 자국 문화권에서는 예의 없거나 비호감적인 것들도 기꺼이 따라하고 유행하는 것이지. 동남아시아의 구운 정갈 먹기, 에스키모의 물개 눈알생으로 먹기 챌린지가 세계적인 유행으로 퍼지는 것은 아직이겠죠. 또 기사입니다. 미용 제품에 대한 몰두. 서양에서는 햇볕에 그을리는 것이 섹시하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다. 백색은 일정 민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한국은 피부 미백 제품과 아시아에서 높은 미적 수준으로 유명하다. 큰 눈 V자형 턱선, 작은 입술, 하얀 피부, 날씬함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올해 말까지 $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거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요소로 말씀드린 기존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에 포함되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나누자면 기존 상품의 용도 변경 혹은 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화장품이 세계적 인기를 끌게 된 건 비비크림의 성공이 그 출발점인데요. 비비크림은 본래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피부 치료용인 의약품으로 독일에서 최초 출시되었지만 한국에서 보습, 주름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멀티크림, 즉 미용을 위한 화장품으로 재탄생하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에도 달팽이, 한방약초 재료와 미백 효과 추가 등 다른 나라 업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각종 실험적인 시도와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인은 피부 미인이라는 고정관념의 확립과 함께 K-뷰티라는 또 다른 한류로 인정받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기사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트렌드 세터 중 하나이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따질 때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라며 이외에도 컴퓨터 온라인 게임 세계화, 여자 프로 골프의 세계적 선정 등을 한국 특유의 차별적 상품화라고 규정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며 한국행을 조언합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상품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품화의 중요성을 잘 표현하는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또 어떠한 기발한 보배가 나타날지 기대하며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